네, 썸네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오늘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김정숙과 관련돼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어떤 소식인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우선은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양문석부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양문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문석이 우리 국악인들을 향해서 기생이냐고 말했다가 논란 끝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양문석이 이걸 왜 사흘 만에 사과를 했느냐? 당연히 우리 국악인 분들이 경로를 했기 때문이죠. 자, 실제 양문석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진짜 막 나가요. 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제 간담회에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럴 때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지랄들을 하고 이지랄. 그대로 찍어주세요. 저는 식사 자,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문석이 진짜 국회에서 막 나가고 있죠. 네. 국악인들을 향해서 기생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지랄이란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랄이라고 쓴 단어를 꼭 기입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당 국회 수준이고 이런 사람을 찍어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이 양문석과 관련돼서 기자회견 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양문석이 뭐 한 겁니까? 이걸 버티다 못해가지고 사흘 만에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문석이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서 속으로는 사과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씁니다. 네, 무소의 불처럼 가겠다.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어떤 탄압도 어떤 공격도 손바닥에 왕자를 쓸 수 있어도 손바닥을 하늘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과 조작의 일상이요. 인생이었던 사람들의 그 끝이 보입니다. 판을 짜서 탄압하고 판을 짜서 공격해도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의 이러한 막말과 관련해서 양문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야, 이거 판을 짠 거다. 이거 지금 나한테 판 짜서 들어온 거다. 난 근데 그거 지치지 않겠다 라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문석 씨 이재명 닮아갑니까? 네? 민주당 아바이 닮아가요? 완전 이재명 씨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물증에 대해서 다 짜집기다, 조작이다 라고 말한 거랑 뭐가 달라요? 역시 민주당 아바이당 의원답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저는 그래서 양문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설마 사기대출 재산축소 신고도 이것도 짜고 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짜기는 짰지. 누가 짰습니까? 당신 아내가 20만 원 줄 테니 서류 꾸며달라고. 자, 양문석 씨, 제발 2024년 대한민국을 적응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어떠한 뒤에 가서 꼼수 부리면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양문석이 지금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악인 분들이 양문석의 사과를 당연히 안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 안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은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양문석이 왜 저 난리를 부릴까요? 바로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국악 간담회에서 국악인 분들이 가야금 연주했다고 국악인들을 향해서 기생집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냥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해가지고요, 개딸들한테 박수 보내보려고 이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문석은요, 제가 지금부터 들리는 소식도 과연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저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좌파들이 요거 가지고 많이 선전선동을 합니다. 실제 JTBC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독 달고 있어요. 8,600만 원 등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관람을 했다. 심지어 그와 관련돼가지고 뭐 장식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뭐라는 겁니까? 이거 이미 가짜 뉴스라고요. 실제 문체부가 뭐 했습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공문까지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관중 녹화라던 8,600만 원 모두 사실과 다르다. 실제 이렇게 썼어요. 즉 뭐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격려차 방문한 걸 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서 마치 그걸 공연을 본 것처럼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 공연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요거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걸 보고도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을지.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김정숙의 타지마할 일정을 맞추려고 정부 미승인 국악인들을 급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김정숙의 인도 외유와 관련된 사건. 자,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모디 총리가 김정숙을 공식 초청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먼저 초청을 요청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먼저 초청을 요청했다는 게 밝혀졌고 실제 그게 외교부 공문을 통해서 확인까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 친 거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민간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로 바뀌게 되었고 심지어는 2,500만 원들 출장이 3억 원 넘게 쓰였고 더 나아가 김정숙이 기내식을 먹은 것만 6,292만 원인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에 맞추려고 정부 미승인 국악인들도 급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공문이 까진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실제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문이 있어요. 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든 공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허왕우 기념공원 착공식 디왈라 축제 문화공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실제 그리고 그 교부액이 얼마입니까? 교부액이 무려 6,800만 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인도 방문 과정 속에서 6,800만 원이라는 돈이 교부가 된 거예요. 추가 교부가 된 겁니다. 자, 실제 그리고 공문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공연단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공연단 구성이라 그래서 총 17명, 기악단 5, 성악단 1명, 무용단 1명, 객원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어디서 공연을 할지 어떤 공연을 할지 자세하게 공연 구성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인도를 가야 돼요. 인도를.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10월 30일 오후 12시 45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그런 일정이 써 있습니다. 일정이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문. 이 공문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짜는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30일 오후 16시 37분.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명히 지금 국악단이 출국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10월 30일 오후 12시 45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표와 관련돼서 교부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쓰일 거면요. 언제 먼저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먼저 결제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비행기를 먼저 타고요. 결제는 나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인도에다가 지금 국악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네? 국악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먼저 보내놓고 그 뒤에 교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결제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웃긴 건 무엇이냐? 실제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뭐라 말하냐면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교부금은요.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지금 이 문건은 언제 결제? 10월 30일. 그리고 언제 떠났다? 10월 30일. 하루 만에 모든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결제도 안 됐는데 인도를 떠났고요. 그 결제가 일주일 걸리는데 하루 만에 이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에는 김정숙 하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왜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김정숙이 어디 가야 되니까? 김정숙이
타지마을 가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김정숙이 타지마을 가서 사진을 찍는데 왜 문재인 정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원들을 인도로 급파를 해야 될까? 왜겠습니까? 이 일정이 되게 중요한 행사인 것처럼 보여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김정숙이 실제 어디 갔습니까? 여기 갔습니다. 허황우 기념공원 표지석 제막.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굴 보낸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원 인원을 보낸 거예요. 왜겠습니까? 김정숙 혼자 딸랑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사처럼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장지를 씌워야 돼.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행사처럼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가원들을 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이 했던 일을 알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 인도 일정이 어떻게 됐었던 겁니까? 인도 측도 처음부터 김정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요, 강경화를 보내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도종환을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우리 김정숙 보내줄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김정숙 보내줄게. 근데 지금 김정숙이 어디 가야 됩니까? 타지마할을 가야 돼. 근데 타지마할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경유를 해야 됩니다. 경유를. 뉴델리 갔다가 러크나우 갔다가 아그라 가서 경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뭐 타고 가야 돼요? 김정숙이 전용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민간 항공기에서 전용기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대통령 전용기를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행사가 되게 중요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숙이 갔던 이 행사가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국가원을 인도로 급파했다는 겁니다. 아직 정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외유와 관련돼서 김정숙한테 타지마을 관광을 해주려고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짰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요, 인도 측에서 놀랐겠어요. 자, 우리 신규 여러분들한테 당시 인도 측이 어떻게 놀랬는지 다시 한 번 더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llency, I'm very, very pleased and honored to receive you in India. Because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도입부들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진짜 입에 침이 나바로 거짓말을 진짜. 네, 우리 김정숙 씨 입에 침이 나바로 거짓말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숙 타지마할 하나 보내주려고 우리 국민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집행했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원래는요, 문체부 일정에요. 문체부 일정에 타지마할이 없어요. 원래는요, 델리 갔다가 바로 인천으로 귀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항기를 써도 됐던 거라고요. 근데 김정숙이 타지마할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경유를 해야 됩니다. 경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용기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제 이 행사가 되게 큰 행사처럼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원들을 아직 정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급파를 해버린 겁니다. 김정숙 타지마할 가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김정숙이 타지마할 가서 관광 한번 해보려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심각합니까? 김정숙이 더 심각하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된 문제 좌파들이 제기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많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김정숙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인도 가서 타지마할 관광 한번 해보겠다고 대통령 전용기 띄웠고, 그 전용기를 띄우는 와중에서 이 행사가 되게 큰 행사처럼 보여지려고 국가원까지 급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정부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자, 이러니까 딱 걸려버리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막식 사진, 이거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문재인 정권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빼먹은 게 있죠. 뭐가 빼먹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실제. 자, 김정숙이 없잖아요. 누가 써 있습니까? 도종환이 써 있잖아요. 애초부터 인도 측도 김정숙이 아니라 도종환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현판을 달았던 것이고, 갑자기 김정숙이 오니까 인도 측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숙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 세금을 어떤 식으로 마구잡이로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고발이 들어갔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것도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 세금을 하나하나 등쳐 먹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일들이 김정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누구도 있습니까? 딸내미도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다이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건물 아닙니까? 양평동 집도 샀다 팔어, 제주도 별장 사가지고 임대 수익 올려, 영등포 오피스텔 사가지고 임대 수익 올려, 심지어 뭐도 있습니까? 대출 없이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전세까지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다이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즉, 이와 관련돼서도 문다이도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문제 삼는 것만큼 이들의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컸으면 컸지 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벌였던 말도 안 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어떤 사안보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제발 목소리 좀 내달라, 제발 싸워 좀 달라, 그런 지도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